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로 내용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국회의원의 월급을 매달 절반씩 강탈해가는 희대의 빌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김영선은 수조물이 맛있다고 막 퍼마시던 상태가 이상한 국회의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월급을 절반이나 뜯기다니. 그것도 틀리면 10원에 한 대씩이라고 협박하는 녹취록을 들어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명태균 녹취록 파문은 처음에는 용산 김 박사가 국정이나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영부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중요 관심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하나둘 참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과 명태균의 설전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인사가 한 명 달려들어 명태균 아저씨의 카운터 한 방 맞고 나자빠지고, 또 한 명 달려들고 또 쓰러지는 양상인데 이건 뭐 18대 1의 신화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명장에게 처음 달려든, 아니 걸린 인물은 간철수였다. 명태균과의 관계를 물어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명태밖에 모른다고 답한 바 있는데, 우리의 명장은 대선 당시의 메시지를 까버리며 명태로 맞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고, 간철수 선생은 그 즉시 입을 다물고 이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다. 그래, 명태로 맞으면 아플 거야. 아프겠지. 명장에게 오지게 맞은 두 번째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명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신, 배반을 하는 얼굴이며 상한 눈깔이라고 오세훈을 직격했는데, 또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4번이나 울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장에 대해 선거 때 명장이 직접 나를 돕겠다고 찾아와서 알게 됐을 뿐 큰 역할이나 진보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런 해명을 믿는 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세훈 시장님아, 무릎 꿇었어요? 설마 진짜 엉엉 운 거는 아니죠? 다 큰 남자가 울면 고추 떨어진다고 하던데, 시장님 명예를 훼손한 명장을 고발해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제발요. 명장이 김건희 윤석열과의 친분과 현역권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블라블라 각종 인터뷰를 쏟아내자, 이를 보다 못한 윤핵관 4대 천왕 윤한홍 의원이 링에 올라섰는데 한방에 KO돼버리는 일도 있었다. 명장은 위험한 인물로 보여서 내가 대통령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고, 그 뒤로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안다고 펀치를 날렸는데, 당신 선거 때 여론조사 미수금이나 갚으라는 말 한마디에 KO되고 소식이 없는 실정이다. 윤한홍 의원님 잘 계시죠? 동거래는 깔끔한 것이 후환을 남기지 않습니다. 윤한홍 의원보다 더 두들겨 맞은 인물은 홍카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시겠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개 선거 브로커가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볼 명장이 아니었다. 바로 검찰 수사 들어가면 당신이 더 문제인데 괜찮겠냐고 핵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또 국민의힘 56만 명의 당원 명부가 누구로부터 나에게 왔을까라는 의문성 질문을 올려 홍 시장 측을 직격했는데, 여기에 격분한 홍 시장은 분노의 반박글을 올렸다. 웃긴 것은 몇 시간 내로 이 글을 지우고 뜬금포로 한동훈을 때리는 글을 올린 것인데, 쿵푸어슬에서 주성치가 만만해 보이는 상대로 대상을 바꾸는 장면이 생각나는 건 나뿐인 걸까? 이뿐만 아니라 김정은 최고위원도 일개 브로커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펀치를 날렸지만, 네가 지난 선거들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 한 방에 정리된 상황이다. 한편 링 밖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준석 너는 어떻게 미리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었냐고 저격해 이준석과 머리채를 쥐어잡고 싸우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허풍장이고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일개 선거 브로커로 의미를 축소해야만 사건의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신의 녹취나 증거를 부정하며 물밑으로 구명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데, 우리의 명장은 자신을 건드리면 상대가 누구든 다 부셔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용산 김 박사와 여당 인사들도 이런 캐릭터는 처음 보는 것인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명장의 이런 대응에 기저에는 버려졌다는 분노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까지 만들어졌는데 자신이 평생 삥 뜯을 숙주로 생각한 김영선의 공천을 날려버리고 선관위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방치하고 있는 듯한 김 박사와 용산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김 박사와 용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으로의 입당을 타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명장이 김 박사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이상의 직함이 있는가? 없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김 박사와 윤핵의 명장은 고마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크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대선 직후에는 그 고마움에 남다른 대우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고마움과 부채의식보다는 귀찮음이 앞서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수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는 명장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으니 물밑으로 딜을 제안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장 게이트의 핵심은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통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올린 사실이 있느냐? 둘째는 여론 조작의 대가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용산 김 박사가 공천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의혹들에 대한 얼개는 거의 맞춰진 상태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한 방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김건희의 음성 녹취 같은 것. 사실 이것은 수사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김 박사 명품백 불기소 건에서 보듯이 현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검만이 답인 것이다. 명장과 11년간 함께 일했으며 김용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2년여간 근무한 강혜경 씨의 법사위 출석이 21일로 공개되어 있다. 현재 강혜경 씨는 이들과의 수많은 통화 녹취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정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의 강력한 한방이 나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김 박사와 이 정부를 끌어내릴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오늘의 한마디,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긴 시간 시청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파이팅!